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여러분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28일 현재 시각은 2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두산퓨어셀이 정말 오랜만에 간만에 기다렸던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소 산업이 부각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면전의 전쟁 리스크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 천연가스 원유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대략적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간단하게 유럽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있으면 우크라이나 있고 여기 폴란드 있고 여기 독일 있고 유럽 이렇게 있죠. 다 유럽권인데 크림반도 여기 있고 자 노스트 스트림 가스가 아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스를 다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되면서 이게 다 끊기게 됐어요. 끊기게 되면은 유럽이 LNG 가스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대체 에너지로 원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데 이 둘 다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유는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라고 하니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천연가스는 이미 진작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미국이 LNG를 가지고 이제 여기 유럽으로 좀 수출을 해준다. 국내에도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이 천연가스를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유럽은 당장 전력난이 전력난에 좀 임박을 한 그런 상태예요. 물가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원유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올라 버리면은 산업 자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경기가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경기가 부진하게 된다. 부진하게. 자, 우리나라도 원유가 당장 올라가게 되면은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에너지를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원유 외에 에너지를 안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당장 이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에너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에너지가 가스가 있고, 자 석유, 원유가 있고, 자 그리고 풍력, 태양광, 그리고 원전, 그리고 수력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사실 수소는 좀 그래요.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미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최우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전도 장기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건설을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원유, 가스 이 가격들이 엄청나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대체적인 에너지로서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부각을 받고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강도로 치면은 더 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단기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이거잖아요. 이거를 비중을 늘리면서 전력난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죠. 태양광도 일조량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한계가 있죠. 원전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다. 근데 원전이 유일한 대안인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전이 대안이다. 근데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가속화가 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풍력이랑 태양광이 현실적인 대안이겠지만은 원전을 구축을 하는 것들을 선회를 한 이유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가속화가 된다. 유럽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빨리 꺼야 되는데 이거를 풍력이랑 태양광 강도가 높은 이유가 풍력이랑 태양광을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소 쪽으로는 우호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수소가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수혜.
이전에 전력난이 한 차례 와가지고 원전에 대한 산업이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원전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지금도 원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이 수소라는 거예요. 수소. 수소 산업을 하기 위해서 원전이 이게 최대의 최강의 무기다. 탄소 중립을 위한 무기다. 수소를 위해서. 이런 상황들로서 수소가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그 전일 이 외국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흐름들 아직까지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는 SOFC, PAFC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스도 대체로 가스랑 수소랑 지금 혼입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용 가스관 있잖아요. 여기에 LNG, LPG 여기 이런 가스관에다가 수소랑 혼소를 시켜가지고 가정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수소가 가장 사업에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슈퍼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 SOFC를 활용한 수소, 전기 이런 이런 산업을 하면서 지금 슈퍼스테이션에 접목을 했죠. 이제 전기도 충전하고 수소도 충전하고 수소도 생산을 하고 약간 이것들도 지금 수소 개정법이 좀 통과가 돼야 개정법이 통과가 돼야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거 통과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성장 수주는 꾸준히 나올 거다. 수주는 꾸준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소 개정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빠른 더 큰 성장 더 큰 성장. 사실 성장 빼면은 두산 퓨어셀이 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두산 퓨어셀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소 개정법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주는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 이 수주 이런 부분들로 좀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재무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자 일단은 EPS가 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87원, 106원 근데 올해 419원 올해 419원. 이게 PER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자 성장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같은 거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419원을 반영을 하면 지금 200배, 약간 280배, 260배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19원까지 올해 실적이 좀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91배까지 PER이 이 주가가 좀 정상화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은 거품이 좀 빠진 상태에 있는 상황들이라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 매수 타점을 잡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균 단가가 여기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다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대응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따라가신 분들 평균 단가가 한 42,500원 이 부근들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대응을 잡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조정을 받을 때 이거를 급소를 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10주를 샀어요. 10주를 샀다가 10주를 샀어요. 그럼 평균 단가가 20주에 평균 단가 여기 되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20주를 삽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20주를 사요. 그럼 평균 단가가 또 절반으로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42,500원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현금 확보 내가 샀던 것들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주에서 20주, 그럼 여기에서 40주가 되는데 40주에서 뭐 30주를 정리를 하시든 간에 10주를 남기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지켜보셔도 되고 20주를 정리를 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20주를 다시 사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약간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지 구간들을 좀 영향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4만원 부근이 살짝 저항 구간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 한 차례 받고 소화를 거치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매물대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매물대가 있는 상황들이라서 조정을 좀 받는 것들을 기회 삼아 가지고 42,500원 여기서 이제 절반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조정을 좀 받을 때 평균 단가를 더 낮춘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좀 거래량들이 나와줘가지고 물량 소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들 수소 산업이 좀 부각되기를 바래 보면서
두산 퓨어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런 것들에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100%다 맞을 수는 없는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